이 방위비 분담 협정은 기본적인 인식의 차에서부터 그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에 따라서 이념적인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국내에서도 그동안 많은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 관계나 남북 관계 또 동남아 정세 여러 가지 면에서 봐서 주한미군의 주둔은 필요 불가결하다는 것이 우리 국민적 합의이고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협정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한미 동맹 관계에서 미군 주둔을 필요 불가하게 받아들이더라도 협정 내용을 우리 국익에 맞게 우리 실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번 그 한미 방위비 협정은 지금 여기 나오신 차두원 진수님께서 한번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신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미군 주둔이 없을 경우 우리 국방비의 부담률은 부담률이 약 1.43배 증가해야 된다. 또 작년을 기준으로 할 때 11조가 추가 소요된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신 일 있죠? 자두영 조정된 걸로 가요. 진수님께서. 그 1.43배 증가한다라는 거는 그 제가 직접 판단한 건 아니고요. 네. 카이다에서 연구된 결과였고 네. 그 전제 조건은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제 북한으로부터 이제 막을 만한 똑같은 동종의 전력을 확보하는데 그 정도가 이제 된다는.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도 방위비 협정은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지금까지보다 그 현물 지원 비중을 확대했다든가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노력을 하고 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이런 내용을 담은 점에서는 정부가 참 많은 노력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본 의원이 좀 질문할 사항이 있는데 우선 박기학 진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진수님도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국회 예산심의권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기학 진수님. 예. 네. 5년으로 유효기간을 한 것은 지금 지금 현재, 그동안에 앞선 방위분담 특별협정에 보자면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년 내지 3년 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주한미군의 동맹 제조정이 지금 마무리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마무리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네, 하여간 비용만 하더라도 진술 내용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조병재 진술인한테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걸 앞으로 5년으로 해놨으면 이제 고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재협상이나 이런 여지는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사정이 생기면 협정 제7조에 의해 가지고 예. 양측이 합의를 해서 개정과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이거를 좀 유연성 있게 적용을 해서 우리 실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분담 협정 내용을 보면은 당연히 분담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소위 일본에서 쓰고 있는 소요 충족형을 따르면은 줄어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매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조병재 진수님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지 않고
뭐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매년 증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방위 분담을 한다 하는 그런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 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91년대 시작된 그 초기부터는 그 증가율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요. 지금은 제가 지난번 외통위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걸 앞으로 협정할 때 좀 소요 충족형으로 바꾸는 노력을 좀 해줄 수 없을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소요 충족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검토를 이번에도 해봤고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요 충족형을 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분담액의 거의 그 75%, 그 이상 거의 대부분을 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요 충족형이 과연 우리의 부담을 적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그 방식은 소요 충족형이 합리적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설명을 국민 앞에 좀 잘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으면은 국회나 국민 앞에 설명을 제대로 하라고. 내가 좀 납득이 안 가요, 그게. 예, 국방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소파에 시설과 구역, 기지 이전, 또 기지 주변 정비 이러한 모든 비용을 소파 규정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소파 5조 2항에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역, 즉 다시 말해서 토지는 제공했고 지금까지 시설을 제공을 못 해오다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슈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3년부터 저희가 연합방위력 증강사업에서 CDB라는 그 항목하에 일부 전투 긴조시설을 제공을 했고 91년부터 이제 SMA를 체결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일부 주한미군이 소요되는 군사건설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충족형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주한미군 기지에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미 8군 사령부는 일제 때 사용하던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고 많은 기지들이 아직도 컨텐츠 그 막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소요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재정 부담이 엄청 알겠습니다. 크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해서 소요 충족으로 못 가고 있는 이건 부분입니다. 잘 좀 설득이 되도록 국회나 국민이 설득이 되도록 잘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끊는. 예. 지금 현물 제공형으로 돼 가지고 당신이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투명성이 확보된 거 아니라는 아마 반대 생각을 가지신 유영재 진술인은 그게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예, 현물 지원은 그것 자체로서는 이제 이 한국의 통제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데 문제는 지금 이 현물 지원을 통해서 이사단 이전 비용을 해주는 것을 사실상 제도하고 있다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현물 지원은 이제 이사단 이전 비용 전용을 위한 어떤 면죄부 또는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이사단 지원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현물 제공이 투명성을 제고하는 건 맞다 이 말씀이십니다. 통제력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